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이혼한 지 3년이 되는 이혼녀입니다. 제가 사연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만난 전 남편 덕에 결혼 전의 일들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이혼처럼 제 이혼 과정도 무척이나 더럽고 찌질했어요. 쿨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엮여 있었고 구질구질하게 널려 있었던 게 문제였죠. 저와 남편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보통 CC라고 부르는 연인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바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요. 보통 어릴 때 결혼하면 나중에 안 맞아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는 정말 30대 후반까지 이 결혼을 잘 이끌어왔어요. 서로가 잘 맞는다기보다는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었고 둘 다 소란스러운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결이 잘 맞았던 것도 있었죠. 어려서 만나서 같이 고생해서 결국 자가로 집 마련한 것도 서로 돕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공동 명의로 된 제 집을 보며 어찌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성미가 급하고 뭐든 닥치는 대로 해결해야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느긋하고 제게 잘 맞춰주는 남편과는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면 오래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제 성격을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도 장점 같은 단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에 빠지며 아주 그것만 깊게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사이가 틀어지거나 한 적은 절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포용하듯 저도 남편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꽤 이상적으로 보이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가던 해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 저는 둘째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댁에서는 그런 남편 때문인지 아들을 원하더라고요. 물론 첫째 딸도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셨거든요. 솔직히 둘째는 저도 바라는 상황이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는 더 가지자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남편이 너무 바쁜 탓이었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을 이용해 집안일에 신경을 쓰려고도 했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답니다. 본래도 이런 식으로 바빴다가 좀 한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제게 용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경제권을 완전히 합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월급이 얼마인지 오픈하고 생활비로 쓸 금액과 목돈으로 모을 금액을 정확히 정한 다음 딱 반씩 서로 부담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거든요. 나머지 월급은 알아서 쓰고 그걸로 뭘 하든 상관없다였고요. 생활비는 둘이 합쳐 150만 원, 목돈 모으는 것도 둘이 합쳐 150만 원. 월급에서 150만 원을 가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도록 한 거였어요. 그리고 1년마다 생활비가 더 붙을 것 같으면 좀 더 늘리고요.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키워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용돈 요구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도 가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렇게 그달은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 다음 달에는 생활비마저도 넣어주지 않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뭔가 또 하나에 빠져서 돈을 많이 쓰고 있나 싶었는데 이렇다 할 바뀐 점이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의 카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음식점, 편의점, 마트, 인터넷 쇼핑몰이 전부인 카드 내역에 보험금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금액대도 높아서 순간 당황했죠. 남편은 결혼 전에 보험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자동차 관련 보험 제외하고요. 하나는 실손이고 하나는 질병 진단비 나오는 보험이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보험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면 보험 서류가 있을 테니 혹시나 싶어 안방에 보험 관련 서류 넣어두는 파일을 꺼내서 살폈어요.
역시나 최근에 작성한 보험 서류들이 몇 개나 되더군요. 거기서 발견한 게 이 보험을 설계해준 설계사의 명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번호가 무척 눈에 익더군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가끔 전화 오는 번호였는데 남편은 일로 만나는 사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와 보험 청구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자주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 호구 잡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게다가 전화 받을 때마다 저 듣지 못하도록 옷방에서 받고 오고, 솔직히 여태껏 남편이 한눈을 판 적이 전혀 없었고 그런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놓았던 건지도 모르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남편 카드 내역에도 모텔 같은 내역은 없었기에 저는 미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싹은 애초에 잘라버리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그날 남편을 기다렸어요. 탁자 위에는 남편 보험 가입 서류들과 보험 설계사의 명함을 탁 올려놓고요. 그날따라 일찍 돌아온 남편은 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해? 여기서? 당신 기다렸어. 나 좀 볼까? 많이 바쁜 일이야. 나 좀 씻고 밥도 좀 먹고 나서 들으면 안 될까? 안 돼. 이거 듣고 씻고 밥 먹어. 저는 남편을 맞은편에 앉도록 했어요. 저는 서 있었죠. 남편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고압적인 자세가 남편을 위축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더미로 눈을 옮기고는 화들짝 놀라 다시 날 쳐다보더라고요. 거기서 약간의 확신을 더 얻었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하는 거 이야기해줬는데 혹시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바람 피는 남자는 절대로 용서를 못해. 단 한 번이라도 들키면 나는 모든 관계 정리하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지낼 거라고 그때 이야기했어. 남편이 제 말에 대한 답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우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왜 나와? 나 바람 피운 거 없는데? 그래, 당신이 바람 피웠으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아직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 보험 왜 들었는지 말해볼래? 오, 다 필요해서 가입한 거야.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준 게 많아서. 정리하고 추가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고. 나는 당신이 보험을 몇 개를 들던 얼마를 들던 솔직히 상관없어. 그런 부분 터치하지 말자고 경제권을 완전히 합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생활비까지 못 낼 정도면 좀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은 못 봤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당연히 몇 개는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닐까?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입 기간을 좀 유지해줘야 하는데. 보험 설계사랑 엄청 자주 연락하더라. 연락처 저장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전화번호 뒷자리 이미 외워뒀는데 명함에 있는 전화랑 똑같더라고. 가입이 다 끝났는데 왜 연락을 유지해? 둘이 무슨 사이야? 혹시 썸 타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아니라서 다행이네.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경고하겠는데 혹시라도 당신 바람 피우려면 나랑 이혼할 각오하고 펴. 다른 여자 만날 거면 재산 반 떼어주고 애 뺏기고 온 집안에 망신당할 각오로 하라는 말이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근데 진짜로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어림짐작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 아니라면 됐잖아. 그리고 그 여자랑 별 사이 아니면 당장 필요 없는 보험 해지해. 그거 끌어안고 가면서 집에 돈 축나는 꼴 나는 못 봐. 만약에 그거 해지 안 하면 당신이 바람핀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 찾아갈 거야. 제가 그 여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하니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알겠다고 나지막이 대답하더라고요. 확인했어. 다음 달 카드 통장 내역 내가 확인할 거고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만약에 저 보험들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지? 아,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한테 전화하던지 보험사 직접 전화해서 해지해. 그럼 깔끔하겠네. 오,
지금 저녁이라서 업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일 알아서 정리할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정확하잖아. 그러면 내일 내가 점심시간에 당신 회사 앞으로 갈게. 밥 먹으러 나와. 밥 먹는 김에 처리하면 되지. 그럼 되겠지? 남편은 제 말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는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저와 남편 회사가 그리 멀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오후 반차를 쓰고 나온 거라 시간이 넉넉했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봐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로 남편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가입한 거 다 해지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개 해지를 하고 나서야 저는 방긋 웃어줬어요. 체할까봐 말 안 했는데 이제 밥 먹으라며 남편에게 식사를 권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끄는 걸 보니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핸드폰 줘. 왜? 전화 안 받아도 돼. 받으면 왜 해지했냐 다시 넣어라. 그런 말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받을게.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받아야지. 당신이 하기 힘드니까. 내가 해주면 더 좋잖아. 그리고 관계도 확실히 해야 하고. 그래도 남편이 핸드폰을 주려 하지 않자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여자의 번호를 찍었어요. 당신 폰으로 안 되면 내가 내 폰으로 전화할게. 결국 남편은 죽상인 얼굴을 한 채로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에서 폰을 뺏었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곧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갑자기 보험을 해지하는 게 어딨어. 오빠 해지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오빠라는 단어가 참 열받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누군데 남의 남편에게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지. 오빠 아니고요. 그 오빠 안 사람이에요. 남편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해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 가입 권유하지 마세요. 누구시라고요? 와이프요. 그쪽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와이프.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은 적당히 해주세요. 제 말에 상대방 여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할 말을 못하는 건지 할 말이 많은데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제 할 말만 했어요. 그럼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전화 끊을게요. 아, 그리고 남편 보험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할 거니까 보험 가입 권유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확인 사살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얼굴은 안절부절 똥 마려운 개처럼 보였어요. 둘이 짧은 시간 동안 오빠 동생 하는 사이 됐네? 그래도 남의 남편을 오빠라고 막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처음부터 알던 사이면 몰라도 다른 여자한테 가볍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마. 어디 가서 오해 사기 십상이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확인시켜두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제 전화에 침묵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그 똥마려운 표정까지. 분명히 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있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저의 불쾌한 전화를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진 않았겠죠. 그런데 아예 말을 안 하는 걸 보니 자기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 뭔가 뽀록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와 썸을 타고 있었거나 아주 극초반이었겠죠. 솔직히 화가 너무너무 났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알아채고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내심 찝찝한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점점 더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남편의 카드 내역을 검사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죄인이 된 것처럼 제게 카드 내역을 보여주고 검사받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보험 사건이 잠잠해질 때쯤 저는 습관처럼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앱에 매번 들어가 확인하기 귀찮아서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증거는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어요. 바로 남편의 지갑에서요. 남편은 영수증을 지갑 안에 잘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 제가 현금을 빼지 않아서
현금을 써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잘못해서 영수증이 우르르 떨어져 버렸거든요. 결국 영수증을 정리하는데 하나 몇십만 원이 넘는 걸 산 내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는 그 내역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메시지를 지운 거였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만 몰래 챙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 없이 지갑도 돌려놨죠. 남편도 제가 지갑은 검사 안 하니까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끼워 넣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영수증으로 남편이 무엇을 샀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게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영수증에 적힌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주얼리 샵이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남편이 산 물건이 뭐였는지 확인을 부탁했죠. 제가 산 물건과 겹치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고가의 팔찌였어요. 저는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조만간 저의 결혼기념일이 있으니 그때 저에게 줄 선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참아 결혼기념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제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티셔츠였어요. 그것도 남편과 커플티. 딱 봐도 남편 취향인 옷이었죠. 자기가 갖고 싶었던 옷을 사는 김에 제 것까지 산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들었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걸 확신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 사진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주말에 일을 간다고 해놓고 나와서는 남편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모텔에 들어가는 여자의 사진을 건졌어요. 여자는 투피스 정장에 화장도 헤어도 완벽하게 해서 누가 봐도 전문직 여성처럼 보이더군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분노로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느꼈죠. 그때 그렇게 주의 주고 바람 피우면 끝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예 제 말은 무시하고 또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으니 남편에게 모든 걸 터뜨리기 위해 좀 더 증거를 모으려던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혹시 요새 보험하니?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보험이라니. 아니, 김서방이 나더러 보험 하나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금액도 너무 비싸고 나한테 필요 없더라고. 내 보험 관리해주는 설계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굳이 안 들어도 된다는데 김서방이 그렇게 들라고 해서 일단 가입을 하긴 했는데 아님 김서방이 보험 쪽으로 직업 바꿨어?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열이 팍 오르는 걸 느꼈어요. 최대한 가라앉혔던 분노가 터져서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또 보험.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여전히 만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을 통해 저희 부모님까지 건드린 여자. 제 눈이 돌아버리는 것도 당연했던 건지도 모르죠. 우리 남편이 엄마한테 보험을 들라고 했다고? 보험금 엄마가 내는 거야? 아니, 3개월까지는 자기가 내주겠다는데 이거 진짜 가입해도 되는 거 맞아?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가입하면 안 됐던 거 아니니? 저는 남편의 서랍에서 보았던 수두룩한 보험 가입 서류를 떠올리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빠도 들었어? 그래, 너희 아빠한테도 하나 들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러고선 너한테는 당분간 이야기하지 말라지 않니? 선물이라면서 자기가 내주겠다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남의 보험 들어주면서 자기 이득 볼 게 뭐 있어?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생각해서 들어줬나 싶기도 한데 그거 아니지? 아, 일단 정리 다 되면 말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있어봐요.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서야 남편이 그 상간녀를 위해서 보험 들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자는 돈 벌고 남편은 그 여자랑 만나서 즐기고 자기 보험은 해지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꼴이 아주 꼴불견이다 못해 정신 나간 놈처럼 보였어요. 저는 증거고 뭐고 지금 당장 열받아서 상간녀에게 전화했어요. 다행히도 그 상간녀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장 나오라는 제 말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겠다니 결국 나오겠다더군요. 그렇게 상간녀와 마주쳤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쪽 남편하고 관련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저는 당신이 우리 남편 만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왜 제가 고객을 만나요? 제가 보는 고객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은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제발 저한테 그런 억측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얼마 전에 60대 노부부 보험 들어준 거 있죠? 우리 남편 통해서. 그거 해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보험 해지는 제가 임의대로 못하죠. 그건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따님이라도 강제하실 수 없어요. 필요하니까 들었겠죠. 여하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신하고 할 이야기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상간녀는 제가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어쩌나요? 저는 상간녀의 손목에 걸린 남편의 선물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팔찌가 참 예쁘네요.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산 거랑 똑같은 모델이에요. 신기하네요. 그걸 샀다는 영수증은 있는데 저한테 주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데 간 모양인데 어디로 갔는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상간녀가 일어나다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런 불순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 잘 들었네요. 그런데 아시죠? 거짓말 하시면 앞으로 있을 소송에 크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 말에 상간녀 얼굴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더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참 이상하시네. 그리고 이 팔찌도 흔한 거예요. 제 남편이 사준 거고요. 그 팔찌는 남편분한테 여쭤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카페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손에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이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무리수를 쓰는 모습을 보니 괘씸하더라고요. 당장 죄송하다고 절대 그런 짓 이제 안 하겠다고 해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저는 증거를 들고 집에 갔어요. 이미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해 있더군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분명히 상간녀가 남편에게 언지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 얼굴 보니까 그 여자가 당신한테 전화했나 봐. 참 빠르다. 그렇지? 제 말에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죠. 그런데 그 뒷말은 제 생각과는 무척이나 달랐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정리하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 여자랑 나랑 이루어지게만 해줘.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무심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기분이었죠. 미안하다는 말 뒤에는 응당 절대 그러지 않겠다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니 헤어지게 해달라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너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우와,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보네. 뭐? 그 여자 사랑하니까 헤어져 달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미친놈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나 그 여자 없으면 안 돼. 그 여자 만나고 온 거 다 알아. 그 팔찌도 당신한테 사주고 헤어질게. 뭐든 당신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해줘, 제발. 남편의 그 단점이 하나에 빠지면 아주 끝을 보는 그 성격이 여기서 빛을 발할 줄이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살면서 남편의 여자가 저 하나뿐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감정을 억눌러서라도 상대방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설득해서라도 그 여자한테 가고 싶은 거였죠.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그 여자가 유부녀고 애가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제발? 진짜 이제는 정말 지친다. 네가 나한테 사과와 용서를 빌 걸 예상했지. 이런 걸 예상한 건 아닌데. 그래, 이혼해주면 넌 어떻게 할 건데?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난 그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양보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봐야지.
우리 대학 때 사귀어서 여태껏 다른 사람 만나본 적 없잖아. 지금 내 마음을 뛰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만해. 그만하라고. 네 연애사 듣고 싶은 마음 아니거든? 너 나랑 결혼할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야.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혼을 해주면 잘 될 것 같아? 그거 네 착각이야. 그 여자가 너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건 네 착각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줘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말이 맞는다며 철석같이 믿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살아봐야 내 인생만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진짜로 나랑 헤어지고 후회할 생각 없지? 경고하는데 나는 이혼하면 재결합이나 번복은 안 해. 그거 알고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내가 너랑 이혼해줄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혼하자. 대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기로 한 거 잊지 마. 많이 안 바래. 재산 반으로 분할하고 애 친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내놔. 그때 내가 이야기했지? 그럴 각오로 바람 피웠을 테니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갈게.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솔직한 말로 이혼 안 해주고 남편을 계속 괴롭혀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 상황을 모르는 것 같으니 그냥 이혼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고통받을 테니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날 저는 상간녀의 집 앞에서 상간녀를 기다렸어요. 집은 당연히 뒤를 캐서 알아냈죠. 그렇게 상간녀 집 앞에 있는데 그 여자가 한 남자랑 팔짱을 끼고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제 등장에 상간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할 말 없다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인 것 같은데 인사라도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인사드릴 건데 그거라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 말에 압박을 느낀 상간녀가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저와 카페로 갔어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진짜로 그 사람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괴롭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부를 필요 없고 남편이랑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빨리 저희 남편 데려가서 결혼하세요. 저한테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저랑 헤어져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을 거 다 받고 헤어지기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아까 그 남자가 제 남편이고요.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발뺌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증거 다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대화할 때도 증거 다 있었어요. 일부러 꺼내지 않았어요. 너무 숨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싸우는 거면 둘이서 이야기하고 끝내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 이러는 건데요? 상관이 왜 없어요? 나 그쪽한테 상간녀 소송할 건데 상관 있지 않아요? 미쳤어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 이 여자 미쳤나 봐. 저는 상간녀 앞에 모텔 들어가는 사진, 남편과 뽀뽀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상간녀 얼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재혼할 거죠?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남편 아이 있으면서 불륜의 재혼까지. 언제 남편한테 이야기하실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 뒤에 상간녀 소송해드릴게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진짜 남편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이보세요. 저는 제 가정 깨트릴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니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엔조이랑 결혼을 해요? 끼지도 않아. 그냥 쿨하게 만나자고 하더니 결국은 이딴 식으로 질척하게 굴고. 우리 남편 알면 진짜 당신들 다 고소 고발해버릴 거야. 흥분하는 상간녀의 말들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럼 당신은 진심이 아니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 조금도 없어요.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버렸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줬어요. 남편은 그 대화를 듣더니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냥 불륜인 거 들킬까봐 거짓말한 거라고 하더니 상간녀로부터 문자 한 통 받더니 완전 흥분하더라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는 문자였죠. 남편 열받아서 상간녀에게 전화했지만 결국 전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분을 못 참겠는지 뛰쳐나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일을 해야 했죠. 저는 남편을 향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 이거 받아. 오늘 내로 작성해줘. 저는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 버리지 마. 그 여자가 남편이랑 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 나는 우리만 헤어지면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우리 이렇게 가벼운 사이 아니잖아. 내가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 그런 말 한 거 다 내 진심은 아니야. 미안한데 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나는 상처받고 버림받기까지 하고 너한테 이혼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여자야. 불쌍해도 내가 당신 몇 배는 불쌍하지 않아? 왜? 그 여자가 안 받아준다니까 나랑 헤어지기 싫어? 근데 어쩌지? 나는 당신 보험이 되기는 싫은데.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냥 헤어지자. 네가 꺼낸 말이니까 마지막까지 네가 책임져. 완고한 제 말에 남편이 흔들리더라고요. 그치만 난 사기를 당한 거라고. 그 여자가 날 꼬시면서 자기는 결혼도 안 한 싱글이라고 했어. 나도 그걸 믿었고. 그래서 그 여자 일을 도와줬던 것뿐이야. 나는 정말로 그 여자한테 당한 거야. 그래. 그런데 넌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네가 사기당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웃기지 마. 너는 유부남이야. 애 딸린 유부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어떻게 꼬시든 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네가 그 순간 떠올렸어야 할 사람은 나랑 내 아이잖아. 그런데 넌 그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갔잖아. 그 여자가 널 꼬시려고 했다 하더라도 네가 철벽 쳤으면 그럴 일 없지. 네가 그 여자한테 여지를 줬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 내가 그 여자랑 멀리하라고 했을 때 그때라도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다 네 손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망쳐놓고 왜 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어? 속 뒤집어지게? 제 말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 멈췄어야죠.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보란듯이 당한 걸 왜 남 탓을 하는 건지.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나는 당신한테 이미 모든 믿음이 사라졌어. 그런데 왜 결혼을 유지해야 해? 이번 일로 깨달았어. 당신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한테서 이미 마음 떴을 텐데 내가 왜 널 만나?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자. 당신이 하고 싶다는 것처럼. 그때 말했던 것처럼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다 내가 원했던 대로 해줘. 그리고 위자료도. 당신 입으로 꺼낸 말이니까 그 정도는 지켜주겠지. 그게 싫으면 소송해. 어차피 소송해도 내가 이길 거니까. 차가운 제 말투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남편이 실감했는지 망연자실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남편 주변 친인척들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남편 통해서 보험 든 거 있으면 해지하시라고. 필요한 거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불필요한 건 해지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전화를 돌려보니 친정어른 2분, 시댁어른 2분에 본인 가족 중에 고모, 삼촌, 조카들까지 싹 다 들어줬더군요. 결국 그분들도 다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애착은 있었지만 남편 놈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짐 정리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더군요. 그 상간녀였어요. 여보세요? 당신 남편 좀 데리고 가요.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피우도록 만들어요? 제가 그 남자랑은 진지한 사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요? 흥분한 채 말하는 상간녀에게 저는 코웃음을 쳐줬어요.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업보인 걸 누구 탓을 하는 건지. 이렇게 보면 남편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미 저랑 이혼 서류 작성했고요. 집에 찾아갔으면 잘 달래서 돌려보내시면 되잖아요. 남자 후리는 거 잘하면서 그 정도도 못해요? 여태까지 단물 쓴물 다 빨아먹었으면서? 누가 단물 쓴물 다 빨아먹었대요? 그리고 이혼 서류 작성했어도 당신이 와이프잖아요. 여기 와서 빨리 이 사람 좀 데리고 가요.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하겠다면서 협박하잖아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하셔야죠. 남편에게 들키기 싫었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재미 볼 건 다 봐놓고 나중에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불륜남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무슨 하소연할 게 있다고? 그래도 들켰으니 차라리 다행이네요. 저도 상간녀 소송 곧 진행할 거라서요. 집으로 보내드릴까 회사로 보내드릴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미 들켰으니 집이 낫겠죠? 제 말에 상간녀는 씩씩거리는 소리만 낼 뿐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더군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지금 당장 저 남자 데리고 가라고. 결국 소리를 꽥 지른 상간녀에게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네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만든 거잖아, 이 모든 상황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나한테 괜히 열내지 말고 열심히 네가 싼 똥이나 치워, 이 상간녀나. 앞으로 이런 시답지 않은 일로 절 귀찮게 굴면 나까지 거기 가서 깽판 치는 수가 있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저에게 거절당하고 화가 나서 상간녀 집을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상간녀 남편이 알게 된 건지 핸드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난장판이더라고요. 욕설이 난무하고 여자는 아니라며 사정사정하고 남편은 보란듯이 증거사진 보라며 난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너무도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딱 제가 바랐던 그림이었거든요.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자기 가정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오산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무사히 이혼했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가 이혼하자 해놓고 피해자인 척 다하는 그 모습이 아주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받은 돈으로 아이와 살 집을 구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요. 둘이 잘 살기라도 했으면 열받아서 더 생각났겠지만 아예 파투난 걸 봐버리니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생각만 들었죠. 그러다 얼마 전 우연찮게 전 남편을 만났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고 아이와 관련된 일 때문이라 만났어요. 못 보던 사이에 몸집이 2배가 됐더라고요. 살이 엄청 쪄 있길래 이유를 물으니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때문에 살이 좀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 새로운 사람은 만나고 다녀? 새로운 사람? 이 꼴로? 나 그 여자한테 당한 이후로 여자는 안 믿어. 특히나 직업적인 걸 핑계로 다가오는 사람은 다 못 믿어. 그 여자랑 결혼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당신도 혼자 됐네. 그 여자는 이혼당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뭐 서로 이혼한 처지끼리 만날 수도 있잖아. 잘해봐.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진짜 신고해도 모자랄 정도지만 나도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참는 거야. 그 여자 얼마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자기 인생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책임지라면서 왔더라. 보험 해지되어서 급여 환수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당해서 완전 빈털털이 됐더라고. 남편한테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있고 너한테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것까진 있는데 결국 돈은 못 버니 나한테 온 거지. 진짜 끝까지 파렴치하고 정신 나간 여자야. 어떻게 나한테 올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그래도 너 엄청 빠졌었잖아. 이혼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할 정도로. 내가 미쳤던 거지.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당신하고 이혼한 게 내 인생에 가장 미친 짓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해.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한테 와서 책임지라고 난리쳤을 때 진짜 한 대 안 때린 내가 대단하다 싶을 정도야. 너는 절대 안 받아준다고 그 위자료들 갚고 싶으면 혼자서 갚으라고 말하고 내쫓아버렸어. 그 뒤로도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더니 내가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안 오더라고.
전 남편 이야기 듣고 있으니 사랑하던 사이가 돌아서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서 둘이 붙어먹고는 나란히 나락으로 떨어진 꼴을 보고 나니 그날 저녁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게다가 남편 말로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친척분들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다고 해요. 멀쩡한 조강지쳐 놔두고 바람 피워놓고는 결국 보험 사기꾼한테 휘둘렸다고요. 전 남편은 한바탕 푸념을 털어놓고는 아이 한 번 안아주고 나갔어요. 바람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지 않았냐고 제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참고 산다고요. 애 때문에 돈 때문에 상간녀랑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싫다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싫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싫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좋다고 한 거였지. 그런 걸 보면 저는 제가 그 사람의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열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인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들 또 어디선가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 빠지게 될 줄 모르잖아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두 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살다 보면 무디게 되겠지만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고 그 상처를 낸 원흉을 보면 또 생각나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 자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야 제 상처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고 나니 상처가 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생각나면 따끔거릴 뿐이지. 이혼 후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혼하고 몇 년쯤 지나니 사람 만나보라는 연락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다시 이런 일을 겪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만남으로 떠올린 제 이혼 이야기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